10월 24일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중국 정부가 바티칸의 수교 선제 조건으로 대만과 선 단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바티칸은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티칸 중국 수교설이 타전될 때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것은 대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본산이자 세속 국가이기도 한 바티칸은 대만의 공식 수교국입니다. 중국 측의 요구대로 바티칸이 단교할 경우 대만은 유럽-유일 외교 거점을 잃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한 이후 무신론의 공산주의와 종교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 주재 교황청 대사는 대만 정부를 따라 타이베이로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1951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교황청과 단교했고 오늘날까지 공식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4,000명 개신교 선교사 중 절반가량이 신변 위협 때문에 중국을 떠났습니다. 1954년쯤 중국 당국은 가톨릭 교회를 위협하기 위해 최대 도시 상하이에서 수천 명의 신자를 체포 구금하고 사제와 신자 17명을 총살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내 공식 가톨릭 신자는 570만 명, 세계 인구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인구 중 가톨릭 신자 비율은 12%에 그칩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14억 인구의 중국은 교황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바티칸과 수교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대만의 외교적 결정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15개 수교국이 남은 대만으로서는 바티칸과 단교가 미칠 파장은 큽니다. 만약 바티칸이 타이베이 대신 베이징을 택한다면 다른 가톨릭 국가들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티칸 입장에서는 교황의 중국 주교 서품의 권한을 회복하여 세계 가톨릭의 합일성을 이루고 광대한 중국 가톨릭 신자를 얻게 되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중국과 바티칸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은 여전히 험로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바티칸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도 존재합니다. 중국 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영도권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천주교 애국회를 해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황청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만과 대만 내 가톨릭 신자를 버렸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힘듭니다. 가톨릭 교회 내부에 반발과 분열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